캘리포니아주의 한 스키 리조트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허리케인급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나무가 지붕을 뚫고 한 남성의 자택 화장실 변기를 덮치는 일이 발생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2세 이하 미식축구 선수들이 태클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태클로 인해 뇌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한인들도 많이 찾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유명 스키장에서 눈사태가 나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눈덩이 높이가 3m나 될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파른 경사면으로 유명한 스키장 코스가 형태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스키장은 개장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폐쇄됐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쯤 레이크 타호의 한 유명 스키장에서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갑자기 엄청난 눈덩이가 스키장을 덮친 후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던 사람들이 휩쓸렸다고 전했습니다. So I saw it when I was going up the chair. And then as I came around, anybody that was off the chair, we just all got asked to help and start probing and start trying to just find people. 사고 직후 100여 명에 가까운 구조대와 스키어들의 수색이 시작됐고 4명이 구조됐지만 남성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t this point in time, from the sheriff's office, we are able to confirm that one male has passed away as a result. There was also another individual that sustained minor non-life-threatening injuries as a result of the avalanche. At this point in time, all search efforts have concluded. 사고가 발생한 곳은 가파른 경사 때문에 중상급자 스키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슬로프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앞서 강력한 겨울 폭풍이 올 것이란 예보와 함께 눈사태 우려까지 제기됐던 만큼 리조트 측이 기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스키장을 무리하게 운영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오늘 밤까지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리조트 측은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눈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하루 스키장을 폐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사고 인근 지역에서도 눈폭풍이 지나간 하루 뒤 스키장에 눈사태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큰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카운티와 산악지대 등 일부 지역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허리케인급의 강풍으로 최대 80마일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에도 내일 오전까지 강풍 경보를 내렸고 이번 주말까지 겨울 폭풍주의보를 예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리케인급 강풍으로 나무나 송전선 등이 쓰러질 수 있다면서 정전도 예상돼 차체가 높은 차량의 경우 주행 시 위험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이상기후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리건주의 한 남성 자택 화장실에 나무가 집안을 뚫고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맷 휴스턴은 어제 새벽 2시 30분쯤 겨울 폭풍으로 자신의 자택 화장실에 나무가 꽂히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공포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Our dogs weren't hurt, we weren't hurt, but the house is definitely damaged, impacted with a really wet snow that was pretty fierce. We had a lot of snow on the tree branches. And the ground was moistened up. So I think it made what I call the perfect storm. 남성은 나무에 뚫린 자신의 화장실 변기를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하면서 충격적인 현장을 알렸고 누리꾼들도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SEC는 오늘 성명을 통해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 펀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과 거래는 내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다만 SEC는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하거나 보증한 것은 아니라며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와 가치가 연계된 위험에 대해 계속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함에 따라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워싱턴 DC 연방의회에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오늘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청문회 장소에 나타나 방청석에 앉아 일종의 무언의 무력 시위를 벌이다 10여 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앞서 공화당은 헌터가 우크라이나와 중국 등 해외에서 부당소득을 올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의심된다면서 대통령 탄핵 조사와 함께 지난해 헌터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헌터 바이든은 공화당 탄핵 조사는 근거가 없다며 증언에 출석하지 않고 사실상 소환을 거부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헌터 바이든이 오늘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야당의 요구를 피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야당의 증언 요구에 대해 공개 출석으로 소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공화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어린이들이 미식축구 경기 도중 태클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12세 이하 미식축구 선수들이 경기 중 태클로 인해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태클의 위험성을 잘 몰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3배나 더 크고 이로 인해 척추 부상과 관절, 치아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we look at kids under the age of 12, tackle football is a high-risk sport. You're at higher risk for anxiety,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에서 최초로 어린이들의 태클을 금지하는 주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식축구만 위험한 스포츠가 아닌데도 어린이들의 태클만 큰 문제로 삼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You can jump in basketball, you can fall down, hit your head, got concussion. Look at the picture. You playing baseball, they throwing 90 miles per hour at you. 한편 뉴욕과 일리노이주는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애틀랜타주에서 치과 의사로 일을 해온 30대 한인이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애틀랜타주의 어린이 전문 치과 병원인 덴티스트리 포 칠드런에서 치과 의사로 근무했던 30살 남성 김복은 씨를 아동 성착취 동영상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김 씨가 어린이 성착취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250를 지불한 뒤 아동 음란물을 구매했다는 경위를 파악하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색을 하던 중 김 씨의 노트북에서 관련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동영상에 나온 여성들이 17살과 18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피해 소녀들은 15살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김 씨는 $10만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인터넷 접속 금지와 어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가택연금 중입니다. 교도소에서 40년을 복역하고 나온 70대 남성이 또 강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달 21일 8000블럭 빈랜드 애비뉴에 위치한 은행에서 강도 사건 신고를 받고 당시 사용했던 용의자 차량을 계속 추적해 어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는 모형 총으로 은행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64,000를 들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과거에도 4번의 은행 강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연방교도소에서 40년 넘게 복역하고 나온 71살의 남성 에드워드 벨로 확인됐습니다.
벨은 지난 2021년 7월 조건부 석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벨에게 강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5번 프리웨이에서 대형 트럭 2대가 충돌해 한 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사고는 오늘 아침 7시쯤 그레이프바인 인근 5번 프리웨이에서 한 대 트럭이 다른 트럭 뒷부분에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됐으며 한 명은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짙은 안개와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지만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사고로 차선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 차선 모두 수마일이 폐쇄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막을 올렸죠. 올해는 첨단 이동수단, 모빌리티 기술로 미래를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마치 변신한 로봇처럼 형태를 바꾸더니 물류 배송용 트럭으로 바뀝니다. 운전대가 위로 올라가 사라지고 조명이 들어오면서 운전석은 테이블처럼 변합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모델을 팔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가올 자율주행차의 미래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기 때문에 차 안에는 운전대나 가속 페달 없이 사람이 앉는 좌석만 남아 있습니다. 또 자동차 바닥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휠체어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미국 법인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넘어 하늘을 나는 미래 항공기를 내놨습니다. 5명을 태우고 최고 500m 상공에서 시속 20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기를 타면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10분 안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4년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 제약을 뛰어넘도록 설계된 건설 장비는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현장에 있는 장비를 원격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래 건설 장비를 직접 체험해 볼 텐데요. 이곳 라스베이거스에서 3,000km 떨어진 애틀란타에 있는 건설 장비를 원격 조정해 보겠습니다. 조정하는 대로 장비가 움직이는 동시에 센서와 드론으로 공유받은 현장 정보가 눈앞에 펼쳐져 공사의 사각지대도 사라집니다. 올해 CES에 참여한 완성차 업체는 300여 곳. 여기에 전자 IT 업체까지 도전장을 내밀면서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제기된 북한과 하마스의 군사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 러시아는 증거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하마스의 군사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다며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aware of any indications that there's been some sort of cooperation militarily between Hamas and North Korea. I just don't have anything to verify that. 앞서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하마스가 북한이 생산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국 국가정보원은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하마스가 사용한 로켓 부품 사진에 한글 표시가 있었다며 원으로 표시해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하마스와의 군사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일단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재차 규탄했습니다. 오늘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혐오스럽다는 단어를 사용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It's abhorrent that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is flagrantly violating Council resolutions to attack another UN member state. 러시아는 미국이 증거도 없이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오히려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тиражируют заведомо ло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даже не удосужившись предупредить об этом своих прямых подопечных.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지난 6일에도 여러 발 발사했다고 추가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도 군사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며 둘의 협력에 재차 우려를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에콰도르에서는 방송국에 괴한들이 난입할 정도로 치안이 악화되자 대통령이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날 에콰도르 각지의 폭력 사태로 숨진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취임한 지 2달도 안 된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폭력 사태는 정부의 보안 강화 계획에 반발한 범죄 집단에 의해 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 단체에 맞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stamos viviendo en un estado prácticamente de guerra en contra del terrorismo. 앞서 전날 에콰도르에서는 무장괴한의 방송국 난입과 경찰관 피랍, 대법원장 자택 주변 폭발물 테러 등 폭력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 9일 오후 에콰도르의 한 방송국에 무장괴한 10여 명이 난입한 사건은 그대로 TV에 생중계됐습니다. 군과 경찰이 투입돼 13명을 체포한 뒤에야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Le dispararon a un camarógrafo nuestro en la pierna, otro le quebraron el brazo. Ellos dieron bala, utilizaron sus armas adentro. 에콰도르 경찰은 전날 연이은 폭력 사태로 모두 11명이 사망했으며 방송국을 포함해 32개 건물이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소 5곳의 교도소에서 130여 명의 교도관과 직원들이 수감자들에게 인질로 붙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에콰도르 갱단의 폭력 사태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에콰도르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고 미국과 멕시코 등 주변국들은 에콰도르 정부의 협력과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에 대해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따라 극단적인 범죄에 나섰다면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졌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하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구입한 등산용 칼을 손잡이를 떼어내고 칼끝을 날카롭게 갈아 예리한 흉기로 만들었고 흉기를 가지고 범행에 나선 뒤에는 천안하선역 주변에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숨기며 경찰 추적을 따돌릴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가 피습 당시 입었던 셔츠도 공개했습니다. 셔츠 목깃이 피로 물들어 있었는데 목깃이 칼날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치명적 결과가 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700자 분량에 남기는 말에는 사법부 안에 있는 종북 세력으로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된다거나 나라가 좌파 세력에 넘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범이나 교사한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김 씨는 이 대표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태울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시켰습니다. 미안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이어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오후 탈당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미 당을 떠난 비이재명계 의원 3명과 신당 창당부터 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주당 탈당을 공식 발표합니다. 민주당 당원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신당 창당 일정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그간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해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요구를 해온 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 3명도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개혁 대연합을 제안한 이들 의원 3명과 신당 창당 과정부터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고, 한국의 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대표도 가치와 비전이 맞으면 누구라도 함께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다만 그간 공동행동을 공언해왔던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을 버리기엔 그 역사가 너무 귀하다며 잔류를 알렸습니다.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친 이재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희롱 논란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마음을 바꾼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당내에선 더 이상의 분열은 막자며 봉합하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가 공식 입장이라면서 특별 감찰관 추천도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통령 배우자 관리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잇따르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메시지 등을 맡는 제2부속실이 필요한 건 물론 대통령 친인척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언제든 가능하단 겁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공식이 아닌 게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야당 주도의 조사위원회를 꾸려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지에 대해선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소속 의원들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듯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판 중 받은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신청 시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입니다. 또 응급의료체계의 특혜 등 구멍을 막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상기시켰습니다. 한 위원장의 1박 2일 일정은 취임 후 부산 경남이 처음입니다. 숙소 근처 부산 남포동 골목을 찾아서는 시민 수백 명과 만났습니다. 또 산업은행 이전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등 지역 현안도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은 비대위 첫 외부 회의를 이곳 부산에서 열고 이 엑스포 유치 실패로 흔들리는 지역 민심 다잡기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잔혹 행위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사이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유엔 총회에서 케이크를 들고 연단에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유엔 총회에서 케이크를 들고 연단에 나왔습니다. 케이크엔 하마스에 억류된 아기 크피르 비바스의 얼굴은 물론 한 살을 의미하는 숫자 1과 아기의 이름, 나를 집으로 데려가 달라는 문구까지 새겨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대사는 연설 도중 케이크를 들어 보이며 이 아이가 당신들의 아이라고 생각해보라. 이 아기를 데려오기 위한 싸움을 멈출 것인가 라고 호소했습니다. 인질로 억류된 아기 크피르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당시 하마스에 끌려갔는데 당시 생후 9개월로 최연소 인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는 크피르가 첫 번째 생일을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힌 채 보내게 됐다며 크피르를 위해 이스라엘군은 밤낮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부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도움을 요청해 화제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오는 5월 유럽에 온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스위프트가 미국에서 그랬듯이 유럽의 젊은 층을 위해 같은 일을 해달라고 말한 건데요. 지난해 9월 스위프트는 SNS에서 미국 젊은 층에 유권자 등록을 요청했는데 하루 만에 3만 5천여 명이 등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역시 유럽의회 선거가 다가오면서 젊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모빌라이저는 대개 차량 열쇠에 부착된 별도의 칩 장치가 없으면 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간단한 장치인데요. 캐나다와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2011년에서 2021년씩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4분의 1가량에만 이모빌라이저가 부착돼 있는데요. 이 장치가 없기 때문에 10대들이 1분도 채 안 돼 손쉽게 차를 훔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선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 차량 절도에 따른 보험 청구가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000%나 증가했습니다. 흑곰의 털로 만드는 검은 털모자는 영국 왕실 근위병의 상징이죠. 최근 영국에선 이 모자를 흑곰털이 아닌 인조 모피를 쓰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의 유명 배우 겸 작가 스티븐 프라이는 동물보호단체 페타 영상에서 근위병 모자에 흑곰 모피를 쓰지 말자고 호소했는데요. 사냥꾼이 양동이에 미끼를 넣어 흑곰을 유인한 뒤 석궁을 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사냥꾼들이 무자비하게 곰을 죽이고 그렇게 죽은 곰의 가죽은 근위병 모피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흑곰 털모자를 계속 제작해 수요를 만들고 사냥꾼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곰 가죽은 공인된 캐나다 모피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이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를 놓고 인도계 미국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의 출마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극우 인사 측의 주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를 낳았을 때 그의 부모는 미국 국적이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헤일리 전 대사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헤일리 전 대사 부모는 헤일리 전 대사 출생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헤일리 대사는 출생 때부터 미국 시민권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헤일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가짜 뉴스를 SNS에 올리며 헤일리를 공격한 건데요. 트럼프는 과거에도 상대 후보의 출생지를 문제 삼아 공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무인 판매점에 도난 사고가 잦아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따뜻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는데요. 매장을 어지럽힌 초등학생의 행동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바닥에 깔린 카펫 위에 흰색의 무언가가 쏟아져 있는데요. 무인 카페를 운영 중인 업주가 CCTV를 통해 확인한 건 떨어진 얼음으로 난장판된 바닥이었습니다. 컵을 꺼내서 얼음을 받아야 하는데 한 초등학생이 기계 버튼을 바로 누르면서 얼음이 바닥에 쏟아진 겁니다. 학생은 기계를 처음 이용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결국 치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매장을 방문한 업주가 선반 위에 놓인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CCTV를 살펴보니 1시간 반 뒤에 다시 온 학생이 카메라를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엔 사장님 죄송합니다. 처음 와서 모르고 얼음을 쏟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치우겠습니다. 장사 오래오래 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적혀 있었고요. 적은 돈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000원짜리 한 장을 끼워둔 건데요. 업주는 그동안 진상 손님을 숱하게 겪었는데 지쳤던 마음을 싹 보상받는 쪽지였다. 학생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받았다고 사연을 전했고요. 문 닫는 날까지 학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가정교육을 잘하셨다. 아이의 고운 심성에 눈물이 핑 돌았다며 감동 어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진 폭발 사고 현장에 누군가 잠입하는데요.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오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사고 현장에 둘러쳐진 경찰 통제선을 넘고 대범하게 물건을 훔쳐 달아난 범인들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24일 대전 대덕구 한 식당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로 인근 상가와 주택 건물 일부가 부서져 내려앉거나 차량이 파손됐고요. 부상자도 속출했는데요. 폭발 이틀 뒤 새벽 이 남성 2명이 증거 보존을 위해 설치한 경찰 통제선을 넘고 가게로 들어간 겁니다. 72시간 만에 잡힌 범인은 근처에 사는 40대 외국인 불법 체류자로 당시 맥주 15병과 밥솥 등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는데요. 누리꾼들은 피해자를 2번 울린 범인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시아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드디어 내일 개막하는데요. 그런데 아시아 축구연맹 공식 SNS 계정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이 올라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한국 여성을 임신시켜 한국인들은 역사와 정체성을 부끄러워한다. 한국은 일본인을 자랑스러워한다 등 어처구니 없는 댓글들이 아시안컵 공식 온라인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를 겁탈하는 장면을 점으로 묘사한 댓글은 치가 떨릴 정도인데요. 거기에 손흥민 선수의 초상권을 무단 도용해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하는 등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교수는 아시아 축구연맹 측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조롱하는 댓글을 당장 삭제하고 해당 축구팬들의 계정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일본 자국에 침을 뱉는 역겨운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하늘에 흩날리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진짜 돈. 지난주 중국 광둥성의 한 아파트에 돈벼락이 내렸는데요. 누군가 창밖으로 돈을 뿌리고 있던 겁니다. 골목은 물론 다른 층 베란다까지 온통 분홍색 지폐로 뒤덮였는데요. 알고 보니 한 집에서 부부간의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감정을 누르지 못한 부인이 홧김에 돈다발을 밖으로 던진 겁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웃들은 돈에 손대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출동한 경찰이 돈을 모두 회수해 주인에게 돌려줬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돈을 던진 여성도 놀랍지만 당장 줍지 않은 사람들도 신기하다는 반응이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